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경제방송에서 일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고민을 해봤죠. 헤어 메이크업을 아침에 예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거 방송 시간 딱 끝나면 그 외의 시간을 조금은 일반 회사보다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가 좀 재밌다라고 느끼는 건 이 주식시장 들여다볼 때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연예인이 핫한데 하면 그 엔도사 주가 한번 찾아보고 와 이거 엄청 맛있다 싶으면 그 음식료 업체 주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이 온 세상이 이 증시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게 또 굉장히 재밌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사실 뭐 세상이 계속 바뀌듯 증시도 매일같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손에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래서 매력적인 거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매력적인 건 손에 넣기 어려운 법입니다. 어떻게 이 시장과 종목을 내 손 안에 넣어볼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겠죠. 오늘도 1시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빠르게 인사 나눠볼게요. 박지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두 분을 맞이하고 또 시청자분들을 마주하는 이 시간에 섰습니다. 양지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모두 다 0.3% 정도 강보합권. 어제 상승에 조금은 좀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앵커의 올백 포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나이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나이가 11% 수익 내주고 있고요. FNF 6.8% 수익 뭐 조금 반납하고는 있습니다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원희가 EPS, 현대백화점 그리고 어제 샀었던 한스바이오메드가 포트에 현재 손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되네요. 안 좋은 쪽 고민부터 해볼까요? 박 차장님, 원희가 EPS. 야곱야곱 빨간불 키긴 키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밀려난 것 대비해서는 참 만족스럽지 않고 손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박스권 바닥이에요.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24,000원 깨고 내려가는지 좀 보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 박스권 하단이면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수급이 조금 안 좋아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좋아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원희가 EPS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어놓은 곳간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 쪽에서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가 EPS 뭐 보통 한 10% 손실 나면 박 차장님이 가차없이 팔아버려라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지금 좀 기다려보자라는 답변을 주셨네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코나이는 어떨까요? 코나이가 박 차장님이 뭐 아랫단을 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 라면서 코나이 얘기해 주셨고 어제도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 수익. 코나이에 대한 의견 다시 짤막하게 점검할까요? 네, 지금 뭐 고점 돌파했으니까 아주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지금 5거래 연속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딘가에서 IR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시한 데는 뭐 기업 뭐 오늘이군요. 어딘가라고 네. 적혀 있는데 그런 뉴스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IR 내용에 따라서 좀 주가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확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올라온 게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IR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게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IR 내용도 사실 평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평이한 투자 포인트가 저희가 얘기했던 투자 포인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굳이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윗골이 조금 달고 있긴 한데 5거래일 연속 오른 피로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나이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오늘 내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그 IR 그 해서 누구한테 외국인인지 국내 기관인지는 안 밝혔거든요. 근데 주체가 JP모건인 거 보면 외국인일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면 조금 더 수급 변화를 한번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코나이 살펴봤고요. 채팅창에 어떤 분이 제 머리에 태풍이 먼저 왔다 갔다고 머리에 태풍 맞은 듯이 조금 부스스한 오늘 컨셉을 보고 또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혼자 엄청 웃고 있었네요. 코나이 굿, 코나 좀 더 가져갑시다. 차트 좋아 보여요. 코나 홀딩이요. 코나 오늘 샀습니다. 코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 확신을 조금 가져가게 됩니다. 박 사장님의 의견이나 채팅창의 의견들도요. 자, 이제 건주임님께 질문 사례를 쏟아내 볼까요? 건주임님. 네. 진짜 저 그런 거 안 믿고 싶거든요. 근데 하이비전이랑 저랑 진짜 궁합이 안 맞나 봐요. 그죠? 네. 저희 팔고 나서 4일인가? 내내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와, 하루만 더 참아볼 걸 이런 생각. 주총님이 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 뭐 제 전략을 주실까요? 아니면 지금 뭐 신규 진입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바닥권 국면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보여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투자 포인트가 이제 그 애플의 출시 9월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요번에는 아마 전 모델보다는 약간 좀 흥행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대감으로 9월에는 한번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21선을 돌파하고 121선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본다면 일단은 이제 손절가는 짧게 13,5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정말 저한테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건주임님이 얘기해 주셨고 분위기 잘 타고 가길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제2의 엠코르셋을 찾아라라고 여기 있죠? 제가 한번 엠코르셋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내가지고 제2의 엠코르셋을 찾자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제2의 엠코르셋은 엠코르셋이었나 봅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좀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급등으로 제 포트를 좀 빨간불을 키워줄 종목 아니면 야금야금 잘 올라갈 종목들 그런 것들 좀 포트에 잘 넣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이런 거 보면 또 생기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태풍 얘기는 아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약주 얘기가 있었는데 대북주 움직여서 제약주가 내려감이라고 김가판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희 한스바이오메드가 하필 어제 넣었어요. 건주임님도 아까 들어오시면서 포트에 넣으니까 내려가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진짜 똥손일까요? 아니요, 제 손이 뭐 문제인가? 그런 거는 이제 시장은 뭐 어디도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런 그 심리적인 영향은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느낍니다. 그 만약에 이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또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어느 종목은 이제 내가 사서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개입이 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이제 그런 그 매매에 관련된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24개월은 소액 투자 100만 원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매매를 하게끔 그런 습관들을 들인다면 그런 그 감정의 개입이 되지 않고 승률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뭐 한스바이오메드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약간 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뭐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들도 굉장히 이제 흐름이 양호하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스바이오라든지 뭐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의 움직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거라는 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일단은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초조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일단 오늘 한 1% 정도 밀리니까 질문을 또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들을 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얘기 나눌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김일돌님께서 메디톡스 올려주셨고 어저께 에드워드님 그리고 박선웅님이셨던 것 같아요. 박선웅님께서 또 그 포스코 ICT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잠시 후에 이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 남자의 종목 가기 전에 오늘은 박민영의 궁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여쭤볼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행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늘고 있어요. LNG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의 LNG 생산도 늘고 있고 LNG선 발주량이 10년간 연평균 45척씩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LNG선 교체 수요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LNG 잘 옮기기 위해서는 잘 포장을 해야 되고 본행제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본행제 업체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연초에 한번 크게 시세를 냈다가 좀 내려와 있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분위기가 다시 한번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본행제 쪽 관심이 가는데 한국카본이냐 동성화인텍이냐를 놓고 좀 고민이 돼요. 박 차장님. 동성화인텍은 LNG 본행제 사업 비중이 압도적이고 한국카본은 조금 다양한 사업부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는 해요. 물론 본행제가 훨씬 더 높지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본행제가 괜찮을까요? 이게 더 우선적인 질문이겠네요. 요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IMO 해상기구가 이제 해양 그 규제를 해요. 환경 규제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연비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벙커실을 쓰던 배들이 아마 등경유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LNG 추진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LNG를 연료로 해서 가는 배를 만든다. 그러면 LNG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LNG선이 지금 천연가스가 어쩌다라고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벙커시유로 가던 배들이 LNG 추진선으로 바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LPG 차량이죠. 디젤, 휘발유 이것만 있던 이 해상 시장에 LNG 차량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데가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제 한국화본인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솔리더스 기술 작년에 함께 그 공동 개발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건 기대감이거든요. 지금 당장 선주들이 솔리더스 기술을 사용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천억짜리 배를 발주하는데 신기술을 레퍼런스도 없이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것, 그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것에는 조금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동성화이텍보다는 그쪽 분야에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한국카본이 낫고 한방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동성화이텍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차하면 포트에 담아도 괜찮아라고 사인해 주신 걸까요? 허가 떨어지는 겁니까? 요새 분위기 되게 좋아요. 동성화인텍도 그렇고요. 한국카본도 분위기 굉장히 좋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런 애들이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조선 3사가 8%씩 이렇게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네. 좀 잡아가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대우조선해양, 동성화인텍 이 조합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권주임님은 어떠세요? 권주임님은 본행제 괜찮게 보시는지 동성화인텍이냐 한국카본이냐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으신지? 저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동성화인텍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숟가락 얹으시는 거니까 권주임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는 요새 이제 그 LNG선 그러니까 등유하고 이제 LNG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선박도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탈환 규제에 따라서 2020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코앞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코앞이네요. 그 2020년에 이제 도입될 환경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우조선해양이 거기에 대해서는 탑픽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화이텍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행제 관련된 수혜가 상당 부분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차트 흐름으로 보더라도 한국카본보다는 동성화이텍이 121선 돌파를 하고 그리고 전고점 10,000원, 한 9,660원, 9,500원 정도는 한번 그런 기대감으로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궁금해지네요. 제가 포트에 넣을지 말지 생각을 하고 일단 두 남자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남자의 종목 열어봐야겠죠? 확인합니다. 오늘 박재영 사장님의 종목은요. 도성첨단 소재 그리고 사막 콘덴서 재등판했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 상상이 나왔고요. 대웅제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사막 콘덴서 먼저 물어보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효성 첨단 소재 박 차장님 네. 답변 주실까요? 이제 저희 시간에 처음 나온 종목이에요. 네, 분할해서 신규 이제 상장했죠. 주가가 참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라고 해봐야 분할해가지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6월 달에 분할해서 이제 6월 1일 한 달 실적을 소급해서 적용해 본 결과 상반기 매출은 1조 4,800억 원, 영업이익은 919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시총이 7천억이거든요. 상반기에 영업이익 900억 넘게 나왔으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회사가 별로냐?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글로벌 1위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4개나 가지고 있어요. 먼저 타이어 코드, 네. PET, 그러니까 플라스틱 첨가제가 들어간 타이어 코드의 글로벌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46%거든요. 2위와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는 1위예요. 여기다가 뭐 그 산업용 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이긴 실인데 굉장히 강력한 실들 있잖아요. 뭐 안전벨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방탄조끼에 들어가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 산업용사 중에 안전벨트에 들어가는 그쪽 글로벌 1위고요. 사고가 나면 에어백과 관련된 그 쿠션 소재 이쪽도 글로벌 1위입니다. 자동차용 카패드 이쪽도 글로벌 1위예요. 글로벌 1위 제품이 4개나 있는 그런 굉장한 회사거든요. 최근에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 지금 타이어 업황이 안 좋잖아요. 네. 타이어 업황이 안 좋아서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뭐 금호 타이어, 넥슨 다 안 좋은데 이쪽이 약간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1위 타이어 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타이어 코드 쪽이. 그러면 여긴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업체죠. 브리지스톤이라는 회사가 보통은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는데 분기 단위로 계약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 최근에 타이어 코드 가격이 떨어져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못 보니까 원가 절감을 못 하니까 분기 단위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의 점유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건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타이어 코드 쪽에. 여기다가 이제 산업용사, 뭐 안전벨트용 원사, 그다음에 그 에어백 쿠션 이런 쪽이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런 쪽들도 앞으로 뭐 자동차 업황이 개선이 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500억으로 뚝 떨어졌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900억으로 다시 늘었다.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 탄소섬유라든지 아라미드, 뭐 방탄조끼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이런 이제 신성장 동력들이 앞으로 실적을 좀 견인을 해줄 거다. 적자가 좀 나는 사업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적자를 많이 줄이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뭐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상장 초기에 효성의 이제 4개 사업회사 중에 상위권에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가총액이 처음에 이제 조금 뭐 시가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실적 부담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한 40% 정도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횡보를 하고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반등의 기미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긍정적인 움직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으시네요. 뭐 채팅창 의견에서도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설치는 바람에 효성으로 인해 과거 뭐 손실이 났었다, 뭐 오너 리스크가 있었다, 뭐 지금은 없어졌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 1위 사업, 1위 제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좋은데요. 이제는 세상이 1위를 하면 1위 어느 정도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1위가 그 제품이 더 팔린다, 혹은 뭐 또 다른 게 1위를 했다,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위가 4개나 있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되려 못 가는 편이죠, 이 정도면. 그건 이제 작년 하반기의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랬거든요. 작년 하반기의 실적이 거의 한 65% 정도 박살이 난, 상반기 대비 상반기에 한 1,300억 정도 벌었었는데 하반기에 500억 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실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장하고 기대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나오고 6월달에 실적을 역산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아.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온 거거든요. 1위 업체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1위 업체 결국은 반도체 누가 먹었어요? 삼성전자가 먹었잖아요. 1등 업체가 살아남는 거고 격차가 굉장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1위 업체라고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럼 거죠. 목표 라인은 어디까지 보시는데요? 조금 공격적으로 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까지 봐도, 마디 가격까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좋은 추이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짤막하게 잡아주셨네요. 15만 원, 목표 라인 20만 원,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곧장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상상인 다시 나왔어요, 권주임님. 텍셀네트컴이라는 이름에서 상상인으로 바뀌었었죠. 네. 상상인, 다시 지금 타이밍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장의 흐름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속 그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가 그래도 사업하는 영역이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총 한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전년비 대비해서 거의 한 20-30%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1분기, 2분기에 또 약간 이제 그 부진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다하고 파티게임즈, 이 회사가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기업 여신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저축은행은 그 공평저축은행 그리고 세종저축은행 이 두 개로 해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 그 가계 신용 대출이 아닌 기업 그 주식 담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담보 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환 여력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수준에서도 상당 부분 성장세를 뚜렷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 회사가 뭐 한중 성박 기계를 또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 흑자 전환을 시도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계열사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 사업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인의 경우에는 뭐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연신 성장,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종목별 그 수급을 보자면 어저께 이제 외국인의 대량의 26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밖에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인 연초에 참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름 바꾸고 나서 이름을 잘못 바꿨나 생각될 정도로 뭐 주가가 크게 탄력 못 받고 있었어요. 상상인 굿인데 좀 무겁다라는 주총님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격 라인을 한번 그럼 잡고 갈까요? 뭐 이평선은 좀 모여지고 있는 분위기. 지금 2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표는 이제 전 고점이 한 31,500원 정도는 일단은 이제 뚫는지 안 뚫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1,500원 정도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짧게 21,500원 정도, 이 121선 밑에 하단인 61선 정도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그런 가격적인 전략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상인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코너 속에 코너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종목 얘기 들어봐야겠죠.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실장님께서 유망주로 제 포트에 넣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추천해줄 만한 종목 있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뭐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뭐 이쪽 저쪽 그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요 종목도 하나 넣어볼 만하지 않겠냐 뭐 싶어서 반도체 쪽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사실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높은 그 회사는 아니죠. 시가총액 1,000억 정도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모르신 분도 뭐 계실 수가 있을 것이고 한데, 사실 이제 회사가 이제 확고하게 턴어라운드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뭐 회사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이 마련이겠죠. SK 하이닉스향 랜드 컨트롤러 IC 칩을 뭐 개발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한번 그 공급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 뭐 초부터 좀 그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 회사가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한 뭐 확고한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러다 말 텐데, 앞으로 SK 하이닉스형 랜드 컨트롤러의 어떤 그 수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랜드 컨트롤러 쪽 부분은 좀 뭐 취약하고 에이디테크 쪽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뭐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 증가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개발 중인 뭐 자동차용 반도체라든가 뭐 5G용 RFIC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발되었을 경우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4차 산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앞으로의 성장 능력, 시장의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지로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실적 그 확고한 턴어라운드.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시가총액 1,000억이니까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면은 이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약간 여기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중기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봤던 이 종목은 충분히 15,000원 이상, 한 18,000원 정도까지의 가치는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좀 며칠 횡보하고 있으니까 조중 조스단 11,000원 전후 초반 정도 이 정도 매수 자리 좀 잡아보고, 그래도 이 회사가 만약에 주가 거꾸로 갔을 때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18,000원 잡고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포트에 넣을지 조금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려볼게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두 분 의견 있으신가요? 이 종목 어떠실지. 건주임님?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SSD용 컨트롤러 IC 칩을 이 회사가 이제 납품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드 HDD를 쓰고 있는데 뭐 이제 요즘에는 SSD 속도가 빠른 그런 걸로 이제 바뀌고 있는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IC 컨트롤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그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SSD라면은 뭐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우세하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동사의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종목 얘기 또 다 듣고 궁금주도 이어갈게요. 박 차장님의 사막 콘덴서 얘기 나눠봐야겠죠. 저희 한번 포트에 담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죠. 더 가지고 있었으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조금 수익 보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막 콘덴서 지금 괜찮을까요? 한동안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어요. 이제 자릿대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하락한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대만 업체 중에 야게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순위로 보면 글로벌 순위로 보면 한 4위권, 5위권 하는 그런 영향력이 큰 업체는 아닌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업체가 주가가 급락하게 됐죠. 1,200불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한 600불 정도 해요. 그럼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한 달 반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콘덴서 같은 이제 삼성전기보다 후발주자긴 뒤에 있는 주자긴 하잖아요. 이런 업체들의 영향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야기오가요. 올해 한 해 동안만 고점 대비 6배가 올랐습니다. 6배가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도 좀 강하게 나온 거고, 여기 이제 그 삼화전자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2분기 감사회견 이제 거절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시가총액 500억짜리 회사고 사마콘덴서가 한 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40억 넘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럼 이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주가가 아주 크게 흔들렸죠. 그런 점들 사실 이거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는데 주가가 박살이 났네 하고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건데, 최근에 야게오의 주가도 500불대 찍고 다시 이제 600불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마콘덴서도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7만 원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2분기 실적을 보면 MLCC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다가 전장 쪽,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요. 가전 쪽 MLCC보다는 전장 쪽 MLCC에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쪽이 돈이 됩니다. 지금 무라타가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MLCC에 쇼티지가 생긴 거잖아요. 사마콘덴서도 이제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 MLCC 한 25%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익성도 좋아질 겁니다. 여기다 증설 효과까지 가해져서 3분기에는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마콘덴서를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와봤고요. 저희가 4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6만 원대였어요. 6만 원대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4월 달 6만 원, 7만 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만 3천 원대니까 그때보다는 크게 많이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이제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마콘덴서를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콘덴서. 참 저희에게는 이 MLCC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았었어요. 가정용 콘덴서도 그렇고 전장용도 그렇고 스마트폰용도 그랬고 콘덴서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참 많이 다뤘고 수익도 났었던 쪽이라 분위기는 좋습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목표가 어느 언저리로 보시는지. 일단 전고점 봐야죠. 10만 9,500원에서 밀렸거든요. 11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분위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7만 원에서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꽤 긴 기간 횡보를 했고요. 그래서 매물대도 좀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고요. 이 가격 깨고 내려가면 좀 골치 아프다 생각이 들어서요. 7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콘덴서 살펴봤어요. 83,900원 진행이 되고 있는 오늘이네요. 어제, 오늘 분위기 너무나 좋은 이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타나 봐요.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대웅제약. 마침 메디톡스에 대해서도 질문이 저희가 들어와 있었어가지고 보톡스 네네. 쪽 이야기 대웅제약 해주시고 네. 메디톡스와 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는 둘 다 좋은데요. 일단은 대운제약을 이제 들고 왔으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나보타 보톡스죠. 보톡스가 캐나다 허가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발표 소식에 주가가 잠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이나 그리고 옆으로 박스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빨랐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미국에 대한 판매 허가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캐나다 허가 성공을 발표하고 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써 미국의 허가가 늦어도 내년 1월쯤에는 거기에 대해서 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나보타가 만약에 매출로 인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판매 허가가 된다면 유럽 매출까지 포함해서 한 2021년에는 한 9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는 지금 보톡스 시장이 한 1,000에서 1,500억 정도의 수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보다 한 10배 이상 큰 수준의 시장을 1조 이상에 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미용 부분이 아닌 뭐 치과라든지 뭐 다른 쪽에서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대웅제약이 아무래도 좀 상승 여력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CFDA 허가가 남아 있죠. 거기서 판매 허가가 이제 난다고 하면 일단 중국에서는 두 번째로 보톡스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뭐 기존의 뭐 엘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존해 있는데 일단 중국의 보톡스 시장은 아직까지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의 허가 예상되고 있는 대웅제약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조금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또 전략을 또 짜드려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이평선을 또 역시나 신기하게 계속적으로 밀집되고 있는 그런 차트들이 있네요. 그래서 121선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보톡스 관련된 성장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윗단에 이제 22만 5천 원을 뚫고 한번 새로운 레벨업을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21선을 이탈하는 18만 3천 원 정도가 가격적인 전략으로서는 지금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까지 함께 얘기해 주셨고요. 빠르게 포스코 ICT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 차장님. 포스코 ICT 두 분이 어제 갖고 있는데 두 분 다 손실이셨어요. 한 분은 9,000원대, 한 분은 8,000원대 사셨던 걸로 지금은 6,000원대였던 걸로 봤는데요. 어떡하죠, 이분들? 일단 소송이 걸려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 회사가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 여기다가 하나 더 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관련돼서 충전소 그러니까 뭐 전기차 관련된 업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성장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좀 악재는 소송과 관련된 것들이 좀 걸려 있다라는 것이 악재인데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이슈가 있을 때 바로 잘라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반영이 됐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어떠냐.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손실을 온몸으로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대신에 이제 손절은 이제 잡아놔야겠죠. 어느 정도 더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손절선 딱 잡아놓고 조금 버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미 결정의 시간이 지나버렸죠. 고민스럽긴 합니다. 5종목. 권주임님, 네. 뭘 바꿔야 돼요? 저희가 담으려면 저희가 최대 5종목만 포트에 편입하는 게 규칙이라 가지고요. 네네.
덜어낼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코나이나 FNF는 뭐 수익이니까 더 두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한스바이오메드 어제 남았고요. 머니가 IPS 팔기는 좀 아깝고 아쉽고. 그럼 현대백화점 남았네. 그걸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현대백화점, 이게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임이 좀 조용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잖아요? 네, 선생님 지금 뭐 수비주들이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굳이 판다라고 한다면 현대백화점 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팔면 뭘 살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뭐 오늘 효동 첨단 수는 오늘 지금 당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고 사막 콘덴서 괜찮아 보이네요. 건주임님은요? 네 저도 사막 콘덴서나 MLCC 쪽이 괜찮아요. 건주임님은 오늘 박 차장님의 종목을 미시는 거세요? 예, 지난주에 그 뭐 골드만인가요? JP 모간에서 이제 MLCC에 대한 삼성전기의 뭐 바이 리포트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저께 이제 삼성전기가 거의 뭐 5%, 8%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 사막 콘덴서 역시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사막 콘덴서가 좋아 보입니다. 너무 고민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늘 불안한 건 제가 주문 실수를 할까 봐. 그게 항상 걱정되는데요. 일단 현대백화점 매도 비밀번호. 처리하겠습니다. 어머, 비밀번호 틀렸나 봐요. 정말 시간 쫓기니까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지금 현재가에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요. 그리고 포트에서 재해지질 않아요. 시간이 없는데. 네. 정정을 해야 되네요. 낮춰서 91,900원에 매도하면서 포트에서 일단 재했습니다. 움직임이 좀 없어서 지금은 좀 살짝 두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오늘은 사실 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사막 콘덴서를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탔으니까 이 종목 더 가주길 바라면서 저 오늘 사막 콘덴서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10주 83,900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0원으로 그 사이에 또 올라가네요. 일단은 이 매수가를 걸어놓고요. 마감 즈음에서 가격 체결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매수가를 조정하든 두든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걸어둔 상황, 오늘의 선택은 사막 콘덴서였습니다. 박 차장님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뭐 네. 분위기 반전이 좀 되길 기대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한번 좋은 기억이 있었던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